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현재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한반도와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중 갈등과 새로운 한반도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통일교육원의 민경태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좀 냉랭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최근에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러시아 관계는 또 악화되고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주 또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한미일 또 북중러라는 이러한 냉전적인 대립 구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이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은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이렇게 제압하거나 또는 능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오랜 기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런 좀 냉전적인 대립 구도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하죠. 또 당장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러한 주요 산업들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전면전이 될 가능성은 높진 않겠죠. 하지만 문제는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제한전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점이 우리한테 문제입니다. 동북아에서는 그러한 위험한 지점이 대만이나 한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정말 이게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대립점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남북한 문제에서 정말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다음에는 미국이나 한국, 우리와는 대화를 완전히 이제 중단해 버렸습니다. 네. 대신에 중국하고 아주 밀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여기에 호응해서 유엔에서 추가로 대북 제재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대립적인 군사 행동을 한다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 중국은 아예 그냥 그 대북 제재를 무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물자를 지원하게 되면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러시아도 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의 그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도 북한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많이 우려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북한이 혹시 무기나 탄약, 인프라 복구 인력 이런 걸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북한은 군수물자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지금 이 상황이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북아에서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강대강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정말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런 동북아의 지정학 충돌 불씨가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쉽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북한은 최근에 유엔 대북 제재 받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도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이래서 뭐 삼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오판할 가능성이 높죠. 군사적 도발을 돌파구로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이 평화를 위해서는 동북아의 냉전적인 대립구도를 깨트리는 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마리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 그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륙 세력 또 해양 세력, 이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접점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다양한 국가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역시 그 북한 비핵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미래에 펼쳐질 것이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바뀌게 되면 또는 대북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요? 예, 미국 입장에서의 대북 정책 변화인데요. 아, 미국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1년 4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요. 월터 러셀 미드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정치전략 분야의 저명한 연구원이기도 하고 또 뉴욕에 있는 바드 칼리지 교수이기도 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글로벌 동향 관련 칼럼을 그 기고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를 좀 제시를 했었나요? 이분이 사실 미국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그 주류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딩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고문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했던 기존 대북 정책과는 결이 다른 아주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제안했습니다. 제목이 그 Détente may be an option with North Korea. 그러니까 데탕트가 북한에 대한 옵션,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물론 이 글이 당시 게재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은 또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고문이 발표됐을 그때 상황을 보면은 국제 정치 상황이나 북한의 문제가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 북미 관계가 정말 더 나빠졌고 또 북한은 최근 아예 비핵화하지 않겠다고 핵 보유 법제화 선언까지 해버린 상황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고문에서 무슨 얘기를 그때 했냐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증대되면 될수록 미국은 북미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 북미 관계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증대된다. 이렇게 이 저자는 얘기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7월에는 미국의 그 저명한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고 또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했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했던 한국군 사성장군 이모영 장군이 함께 기고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그러니까 즉 북한과 대타결, 대타협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이제 저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굳건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가지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북한과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한미 동맹에다가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을 한미 동맹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재밌게 들렸는데 상상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 참 그 미국과 한국의 군의 최고의 수뇌부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참 흥미롭죠. 그렇죠. 사실 미국은 최근 그 미중 전략 경쟁에 임하면서 가치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북미 관계가 그동안 워낙 안 좋았는데 어떻게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전략적 전환이 가능할까 참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념이나 가치를 아예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지정학의 대전환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70년대 미소 냉전이 한창 벌어지던 시절에 그 공산주의 국가인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를 국교를 정상화했죠. 대탕트를 이뤘는데요, 네. 중국과. 1969년 닉슨 독트린 또 72년에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이른바 키신저 전략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전 시기에 미국은 소련하고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을 아예 갈라치기 하는 그런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베트남이랑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사실 베트남은 미국하고 오랜 기간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쟁 끝난 지 20년 만에 1995년에 미국과 베트남이 이제 국교를 정상화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의 서방의 자본도 투자가 들어가고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아주 친서방 국가가 됐죠.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도 베트남 네. 하노이에서 아주 큰 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랑은 이제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답답하고도 궁금한 얘기인데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또는 베트남과는 미국이 이렇게 관계를 개선해 왔는데 네. 왜 북한만은 예외일까? 사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미국에 잘못한 것도 많고 또 미국을 매우 화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죠. 감정적으로 사실 북한과 미국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보다 중요한 그런 이유를 살펴본다면 궁극적으로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대립 구도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동북아 지정학 전략하고 연결된 그런 아주 좀 보다 거시적인 문제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걸로 보세요? 사실 물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지정학적 구도를 전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런 제안들이 있지만 실제로 정책까지 연결되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채택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역할 변화가 중국이나 베트남만큼 미국의 그런 전략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과거 미국이 중국하고 대탕트를 이룰 때 주도했던 키신저라는 대전략가가 주도를 했는데요. 네. 그때같이 북미 관계 개선을 활용해서 미중 전략 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이러한 방안을 채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전략이 미중 전략 경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현재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는데 어떠한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구상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앞서 두 개의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만약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전략적인 대전환을 추진한다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만약 정말 그런 대전환이 실현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전략을 구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은 기회도 없었고 능력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증대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역량과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면서 우리 자신을 그 새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돌고래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범고래 정도는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지정학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는 이걸 실현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의 전략을 먼저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대국들의 그런 역학관계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현실적인 이익 추구 그런 동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매우 지혜롭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그저 강대국들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국제관계라는 것이 원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아주 맹혹한 질서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그들의 역학관계를 아주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매우 지혜롭게 우리의 국익을 모색하는 그러한 구상 또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대립과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 위협을 낮춰야 되고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 한반도의 평화 번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북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에 좀 더 평화가 빨리 찾아올 수 있을지 오늘 민경태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